예, 투자 대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을 살펴보죠. 대안 선정의 평가 척도 뭡니까? 주어진 MARR에서 현가, 미래가, 연등가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죠. IRR이 MARR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 MARR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회수 기간이 짧은 대안이 더 좋고요. 만약에 이제 선정할 때 자본의 등가가 가장 적은 대안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투자 대안들의 형태와 투자 가능한 자본의 규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이제 투자 비용보다 큰 예전에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의 종류를 이제 P1, P2, P3, P4에서 4개를 비교한 경우에도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자본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를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 제약을 봐야 된다. 투자금 이상인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초과하는 투자금 초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안 선정 평가의 척도의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살펴봅시다.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척도, 주요 두 가지 경우에 살펴볼게요. 총 투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와 증분 투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총 투자 대안 자체를 보는 거고 증분 투자 대안과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결국 예, 이 첫 번째 예제입니다. 예상 수명이 15년인 이제 투자 대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이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 이제 표에서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을 A0라고 했고요. 이때 항상 말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A1, A2, A3 해서 세 가지가 들어와요. 네. 15년 투자를 할 건데, A1은 이제 3억 원 투자를 하고 4,500만 원 연간 수익이 기대되고, A2는 5,500만 원의 순수익이 기대됩니다. 당연히 투자금이 다르고요. 아시죠? 3억 3천만 원. 그리고 A3는 4억 6천만 원, 연간 7천만 원의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총 투자를 기준으로 볼 때,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이야, 뭐 아무것도 상관 안 하면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A1은 3억 원 투자해서 결국 이제 15년간 연간 예상 수익에서 연간 유지비를 뺀 금액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뭐 엑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엑셀로 옮겨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A0, A1, A2, A3가 있고 초기 투자비, 연간 투자비, 연간 유지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 수입, 저 이렇게 있죠. 예,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써보면 초기 투자비 3억 원, 예, 만 원이에요 단위가 7,500, 그리고 12,000, 그래서 이제 1억 2천, 그렇죠? 그래서 33000, 2000, 75000, 그리고 46000, 4000, 11000. 그렇죠? 이거 다 적었나요? 네. 이렇게 투자 대안이 있으면 제가 왜 뭘 설명하냐면 이제 왜 이 4,500만 원 연간 순수익이 기대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간단하죠?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예상 수입에서 유지비를 뺀 수죠. 이게 순수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간 이제 순수익이 발생한 대안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비용을 빼면 돼요. 예상 수입에서. 그리고 대안 A1과 A2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중분 투자 개념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7천만 원에 A3랑 A3랑 이제 A3 네. 그래서 이제 대안 비교할 때
A1과 A2 그렇죠? A1과 A2는 A1에 비해서 결국엔 3천만 원의 추가 투자를 하고 매년 1천만 원의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거죠. 왜냐면 추가 이익 순수익을 보시면 증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1천만 원의 추가 이익이 기대되고 결국에는 빼는 방향을 항상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D5, D3니까 예, 여기서 똑같이 빼는 방향을 같이 해주면 여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제 결국에는 3천만 원 초과 투자를 해서 결국 1천만 원의 연 순수익을 더 올린다. 라는 식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년간, 15년간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얼만큼 더 이익이 될지 분석하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더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죠. A1과 A2 증분 투자 개념의 입각에서 분석을 하면 그리고 총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수입에서 유지비를 빼주시면 각각 이제 얼마큼 순수익이 더 기대되는지 나오고 증분 투자 개념이면 이 차이를 아까 전에 얼마였죠? 예, 엑셀 본 것처럼 얘가 그러니까 1천만 원 얘가 더 수익이 나고 대신에 이제 3천만 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A1과 A2를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중분 투자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분 투자에 대한 현가 기준 적용 절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투자는 이제까지 많이 해봤고 이제 총액 결국 순수익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대안 중에 어떤 게 더 낫는지 증분 투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분 투자에 대한 현가 기준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대안들의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부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투자 비용 기준이에요. 그렇죠? 수익 기준이 아니라 초기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현재 최적 대안으로 선정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최초의 최적 대안 당연히 A1이겠죠. 예, 근데 뭐 A1, 근데 이제 A0라고 쓰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투자 비용이 낮은 대안을 이제 도전 대안,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 기준과 대상입니다. 결국 도전 대안, 챌린징 얼터너티브 선정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라 그 말이에요. 최적 대안과 도전 대안의 현금 흐름 차이, 결국 중분 투자죠. 그래서 현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0보다 크면 A2를 선택하고 이 두 개의 차이가 0보다 작으면 A1을 선택한다입니다. 참 쉽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제3단계 비교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 부분을. 예, 반복해서 더 이상 검토할 대안이 없으면 현재 최종 대안이 되겠죠. 네 개를 다 이제 고려했으면 이제 끝나겠죠. 그런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고려 대상이 되는 투자 대안 중 MARR 기준으로 현가가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예, 적용 절차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렇죠. 결국 현가가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 등가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미래가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 기준이 지금 이제 현가로 있으니까 이제 연간 등가, AW, 미래가, 퓨처 월스 뭐 이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동일하게 0보다 크다면 양쪽 다 A2를 선택하시고 차이가 0보다 작다면 당연히 A1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A2에서 A1을 뺐는데 A1이 더 크니까 음수가 나왔겠죠. 이것도 반대로 A2에서 A1을 뺐는데 A2가 더 크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최적 투자 대안 선정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중분 투자에 대한 현가 기준을 적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대안들의 예상 수익은 15년이고요. MARR은 12%입니다. 아셨죠? 네, 이 표를 보시면서 엑셀에다가 표를 만드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비교를 위해서 PW 12%일 때 각각을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 층분 그래서 뭐 A1 마이너스 A0 이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이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들은 비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 점 유의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A0, A1 그 다음에 선정된 거 가지고 또 비교하시고 A2하고 그 다음에 또 선정된 거 가지고 A3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 그렇죠? 이 처음 대안에서 처음 초기 투자 유지비에 대한 PW 몇 프로요? 12%인가요? 한번 구해보셔야겠죠? 그렇죠?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합니까? 초기 투자. 이거 마이너스죠? 초기 투자 마이너스고. 그렇죠? 이거 더한다. 어떤 값을. 결국에 순수익. 그렇죠? 순수익과 이거를 연간 등가니까 현가로 바꿔주셔야죠. 곱하기 PB. 그렇죠? 웨이트는 0.1이고 NP, PER 15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PMT, 연간 등가였죠? 등가였는데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음수로 해서 듭니다. 수익이니까. 그래서 곱하시면 이렇게 만원 단위입니다. 만원 단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와 A0일 때는 얼마였어요? 0이겠죠, 당연히 수익이. 여기는 다 0입니다. 0에서 0을 빼고 0이에요. 초기 투자비도 0이고. 0 플러스 0 곱하기 어떤 개수. 그죠? 해봐야 0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번 다 구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각각 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뭡니까? 처음에 EW에서 12% 그래서 뭐에 대한 걸 구하셔야 돼요? A1과 마이너스 A0죠. 그렇죠? 첫 번째 대안이에요. 그러면 빼줄까요? A1에서 A0를 빼주시면 그대로 이 금액이 되죠. 이거는 뭐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최적 대안 A1이다. 1단계입니다. 1단계. A0하고 A1을 비교했더니 최적 대안이 A0에서 처음에는 A0였죠. A0에서 A1이 됐어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A1.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A1과 최적 대안, 현재 최적 대안이 A1이죠. 그래서 A1과 A2를 비교하셔야죠. 순서대로니까 A2 마이너스 A1. 그렇죠. 그럼 A2 마이너스 A1. A2에서 A1 빼줬더니 이것도 0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럼 최적 대안 뭐가 됩니까? 이제 A2가 되죠. A1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A2가 현재 최적 대안이니까 A2와 A2에서 A3 비교해 주셔야죠. 예.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볼까요? 빼봤어요. 음수입니다. 0보다 작아요. 그럼 뭡니까? 최적 대안. 결론적으로 A2. 그렇죠? A3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 대안은 결과적으로 이제 A2다. 아시죠? 예. 그리고 A2가 최적 대안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선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서 문제에 이어서 이제 다음 이제 현재 문제를 또 살짝 응용이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적 대안을 선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MARR이 10%입니다. MARR이 1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안을 선정해 보시면 되죠. 다행히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A, B, C, D가 이제 순차적으로 비용 순서로 정렬이 됐네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 A0 죄송합니다. 그리고 A1, A2, A3, A4 아니면 A1 하시는지 A, B, C, D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A, B, C, D로 갈게요. 이번에는 A, B, C, D로 해서 뭘 구하셔야 합니까? PW든 AW든 FW든 구하시면 되죠. PW 그리고 PW MARR 기준에서 10%로 해서 구하시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초기 투자 0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은 역시 PW가 0이겠죠. 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초기 투자 마이너스 만 원. 단위가 만 원이겠죠, 사실은. 1억 원일 겁니다. 네, 만 원. 그리고 플러스 NPV. H는 0.1, MARR. 그리고 값들 쭉 적어주시면 되죠. 네, 사실은 이제 MPV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현금으로부터 해줘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표를 잠깐 옮겨주겠습니다. 0, 1, 2, 3, 4. 그리고 그래서 5. 그래서 이제 표부터 옮겨줄게요.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은 다 0이죠. 네, 그래서 0입니다. 처음 투자 A는 만을 투자했고 그리고 2,500씩 연간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대안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1,000 세 번째 대안은 마이너스 13,000 점점 투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6,000까지 3,500 3,800 5,000 수익이 좀 다르네요. 좋아집니다. 점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표를 썼어요. 표를 쓴 상황에서 이제 PW를 구해봅시다. 예, 어떻게 구합니까? 0, 그렇죠. 그리고 MPV. MPV는 이렇게 해서 이제 3주로 하시면 되죠. 5년까지. 1년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현금 흐름. 제가 근데 이제 금리를 빼먹었네요. 금리가 처음에 0.1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값들을 써주셔야죠. 그러면 원화로 다 지금 단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해서 원화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PW 10%에 대해서 MARR 10%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 구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안 선정의 단계에 대해서 가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PW 10% 앞서 말한 대로 A0랑 A랑 비교해야죠. 지금 최적 제한이 현재 최적 대안은 A0입니다. 그렇죠? 현재 최적 대안은 A0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에서 A0를 빼줘야죠. 새로운 도전 대안과 그렇죠? A0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빼주면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줍니까? 여기 좀 한 칸 띄고 갈게요. 그래서 A 마이너스 A0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고민 안 되지만 어쨌든 0보다 작다. 그러면서 현재 최적 대안은 역시나 A죠. 그렇죠? 두 번째 비교합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B와 A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값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0보다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선택. 이제 현재 최적 대안이 B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PW에서 또 10%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C죠. C하고 최적 대안 B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C, 이게 C였죠? C 좀 작게 만들까요? C를 해서 B를 빼주면 음수가 나오네요. 음수가 나와서 0보다 작다. 역시나 최적 대안은 B다. 여전히 PW 10% 그래서 이제
뭡니까? D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최적 대안 BW 빼주면 되죠. 마지막 해서 이제 D를 빼주시면 0보다 크네요. 0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적 대안이 갑자기 D로 바뀌죠. D로. B가 아니라 D.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 대안은 D다. 예, 주어진 MARR 10%에서 최적 대안은 D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 대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 보겠습니다. 증분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 기준입니다. IRR 이용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부 수익률. 그래서 IRR에 의해서 투자 대안 비교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현가에 의해서 투자 대안 비교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단 이제 3단계에서 앞서 이제 3단계 절차에서 최적 대안 결정을 위한 식이 다음과 같다 해서 결국에는 IRR이겠죠. 예, PW가 아니라 IRR. 혹은 AW도 아니고 IRR.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이제 MARR 0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이제 MARR보다 크냐 아니면 작거나 같으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이 달라졌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률이 I 값이죠. A 값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PI가 이렇게 단조 감소의 함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IRR이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IRR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IRR이 뭐 이렇게 곡선이 돼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존재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단조 감소 함수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A1이란 대안과 A2란 대안이 있으면 결국에 이렇게 단조 감수함수로서 둘 다 이제 그러니까 A1 I 스타, 그렇죠? 그리고 A2 I 스타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 승률이. 이럴 경우 이 둘의 차이를 결국에는 보면 된다. 이게 뭐보다 해야 된다? MARR, 그렇죠?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MARR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 MARR보다 크면 그렇죠? A2를 선택하는 거고 그 말은 이제 크다는 거는 A2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A2-A1이 이제 MARR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말은 A1이 크다는 말이니까 A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비교했던 똑같은 네 가지의 대안입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IRR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IRR을 구하셔서 비교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죠. 기존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테이블을 다시 이제 새로 복사를 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미 테이블 그리셨죠? 이렇게 테이블 그리셨으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대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IRR을 처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IRR 함수 어떻게 됐습니까? IRR value들 쭉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뭐라 할까 IRR 계산식으로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게 IRR 함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만. 사실은 뭐 써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비 흐름표로 처음에 만들어줘야 IRR 펑션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초기 투자비 이게 기간이 얼마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년간이었습니까? 문제가 15년이었죠. 네, 15년. 여기 보시면 되죠. 15년. 그렇죠?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15년이고 엑셀로 공식 있으니까 엑셀로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가지고 15년 그리시면 되죠. 그렇죠. 15년. 그리고 그동안에 순수익 어떻게 됩니까? 예상 수입에서 유지비를 빼준 값 절대 참조하시면 되죠. 역시나 순수익 예상 수익에서 유지비를 빼준 값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또 순수익 예상 수익에서 절대 유지 비용을 빼준 값 절대 참조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15년 그렇죠? 기간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 현금 흐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쪽에 오셔서 IR을 한번 구해볼까요? IRR 보시면 IRR에서 구하면 되죠. 12.4% IRR 나오고 이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해서 IRR이 각각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단계 A0가 처음에 최적의 대안이고, 그렇죠? 2단계, 이제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IRR 몇 프로였습니까? IRR 이제 12.4%인데, IRR을 어떻게 합니까? A1. 그래서 현재 최적 대안 A0를 빼주시면 되죠. 10%-0입니다. 12.4%. 어떻게 돼요? 이게 MARR보다 크냐, 작냐를 보시면 되죠. 그렇죠? MARR. MARR이 얼마였나요? MARR은 전에 봤던 12%, 12%였죠. MARR. 12%보다 크냐 작냐가 됩니다. 얘가 12%였어요. 그래서 MARR이 12%였기 때문에 그렇죠. 12%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크기 때문에 A1 선택. 그렇죠. 그래서 최적 대안 A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IRR에서 A2와 A1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A2 마이너스 A1. 네, 이것은 제가 잘못 보였네. 이것은 이제 MARR 하시려면 두 번째를 비교하려면 현금 흐름을 비교하시면 되죠. 2에서 1을 뺀다. 그렇죠? 이게 뭐다? A2 마이너스 A1. 그렇죠? 흐름을 빼셔야 돼요. 흐름.
이렇게 해서 구하시고 이거에 대한 IRR을 구해봅시다. 32.9%예요. 그래서 2에서 현금 흐름 간에 이제 얼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32.9%예요. 그래서 32.9%는 뭡니까? 결국 MARR 12%보다 크다. 그렇죠? 12% 보다 큽니다. 그러면 뭐가 최적대안? A2가 최적대안. 그렇죠. 그럼 이제 또 IRR 마지막 A3와 최적에 대한 A2, 현재 최적에 대한 A2를 비교해 봐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A3 마이너스 A2에서 빼주셔야죠. A3 마이너스 A2. 그렇죠? 이거에 대한 현금 흐름. 그리고 IR을 구하시면 7.8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7.8. 테이블을 만들어줄까요? 예, 어쨌든 7.8이 나옵니다. 7.8, 이제 7.8%. 이는 MARR보다 12%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작거나 같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다? 이전께 최적의 대안이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은 역시나 A2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